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오는 5월 말까지 미국 내 모든 성인에게 맞힐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목표 시점을 한 2달가량 앞당긴 건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의회 난입 사건에 관한 이른바 좌파 음모론을 일축을 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백신에 관해 언급을 했네요. 네, 오는 5월 말까지 미국 내 모든 성인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2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한 건데요. 앞서 제시한 목표 시점을 상당히 앞당긴 것입니다. 제약업계의 이 경쟁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앞당겨졌다는 거 반가운 소식인데 이 목표 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당겨진 건가요? 2개월 정도가 앞당겨졌습니다. 미국 내 성인이 1, 2차 접종을 마치려면 6억 회 정도의 분량이 필요한데 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물량을 오는 7월 말까지는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말로 그 시점을 제시했으니까 2달가량 더 빨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 시점이 앞당겨진 이유가 제약업계 경쟁사 간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협력을 한다는 겁니까? 네, 제약사 머크가 존슨앤존슨 백신 생산을 도울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최근 이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접종 중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이어 세 번째 백신을 미국 내에서 이제 공급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백신 경쟁을 바로 경쟁 업체가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다른 회사에서도 생산을 하겠다. 그만큼 백신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의지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2차례 접종이 필요한 다른 파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그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머크와의 협력으로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백신 이 생산 공정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고스키 존슨앤존슨 CEO도 자사와 머크 그리고 정부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큰 생산 역량을 가동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5월 말까지 미국에 사는 모든 성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말입니다. 접종까지 최종 완료가 되려면은 유통과 보관 또 접종을 위한 시설 체계와 의료 인력 거기다 행정력 등이 완벽하게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물량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실제 모든 국민이 접종받을 때까지는 약간 지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교육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제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교사들과 어린이집 근무자들이 최소한 1차 접종이라도 받도록 연방 권한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목표 시점은 3월 말로 잡았습니다. 네. 역시 대면 수업 확대와 관련된 계획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새 정부 출범 100일 그러니까 오는 4월 말까지는 대다수 학생이 학교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죠. 예. 현재 미국의 코로나 종합 이 상황을 봤을 때 어제까지 누적 확진 2,940만여 건, 사망자는 53만여 명입니다. 모두 세계 1위지만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에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이 25만 건에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한 6만 5천여 건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방역 대책이나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닌데 확진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1차 확산 시기였던 작년 4월 초에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이 3만 천여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확산이 절정이었던 7월 말에는 6만 7천여 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한 6만 명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자, 연방 정부 이렇게 백신 공급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역 당국은 어떻습니까? 영업 제한을 풀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있는 텍사스주인데요. 그레게버 주지사가 2일 주내 사업체의 모든 이 완전한 100%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네. 이제 텍사스를 100% 다시 오픈할 것이다라고 연설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백신 보급과 입원 환자 수 감소 등으로 비춰서 주 정부 차원의 규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행정명령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0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도 100%다 손님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스크도 맨데토리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게 이제 사라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텍사스가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다른 주에서도 규제를 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 2일 미시시피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3일부터 주내 사업장들이 완전 영업 재개를 했고요.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가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알칸소,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지에서도 이번 주 들어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예. 자,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분명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은 미국 내 270곳에 달하는 모든 애플 스토어를 지난 3월 1일부터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긴장을 늦추게 되면 그동안 다져왔던 방역 성과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현 시점에서 이 방역 조치 완화는 거대한 실수라고 조지타운 대학병원 자나탄 라이너 교수가 밝혔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 조치를 1, 2차 확산 직후에도 우리는 봐왔다면서 결과는 재확산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 정부의 이 행정명령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 기업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떤 기업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이 제너럴 모터스 GM이 주 정부의 규제 완화와는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계속 강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미국 법인본부와 공장을 운영 중인 토요타도 같은 계획을 냈고 타겟 또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도 이 같은 대열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죠. 이 국장이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네요. 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2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발생했던 의사당 습격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 이 일은 지금까지 벌어진 미국 내 국내 테러 가운데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이 행동에 나선 전형적인 폭동 사태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회의 중이던 의원들이 대피를 했고 5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그래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퇴임 후 내란 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지만 2월 13일 최종 기각이 됐죠. 그런데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해서 상하원에서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911 테러 조사위원회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로 독립기구 출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FBI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기를 막론하고 폭력을 계획하고 행사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이건 이념이 아니고 폭력과 불법 활동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이다라고 밝힌 건데 각자의 혐의를 구체화해서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FBI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예. 이 FBI의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전 정보 공유가 미흡한 거 아니었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앞서 상원 합동청문회에 나왔던 스티븐 선드 전 의회 경찰국장이 밝혔던 내용인데
극단주의자들이 의사당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는 FBI 문건이 사건 전날, 그러니까 1월 5일에 생산이 됐지만 썬드 전 국장은 자신은 전혀 이런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로버트 콘티 워싱턴 DC 경찰국장 직무대행도 이런 증언을 뒷받침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레이 FBI 국장은 이런 증언을 반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협 대응에 최적에 위치했던 사람들에게 이 정보 문건 분명히 전달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예. 하나나 둘도 아니고 세 가지의 다른 경로로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받은 기관에는 의회 경찰국 그리고 워싱턴 DC 경찰국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좌파 음모론을 이 레이 국장이 일축을 했습니다. 극렬 좌파들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로 위장을 해서 의사당 습격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는 음모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실제 조사하고 확인했느냐 이런 질문에 현 시점에서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라고 레이 국장이 단언을 했습니다. 예. 자, 사건 가담자 수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관련 혐의를 파악해 체포한 사람이 지금 270여 명 정도가 됩니다. FBI가 밝힌 수치입니다. 이 밖에 각 지역 경찰에서 검거한 숫자가 30여 명이 되는데 사건 이후 약 2달 동안 매일같이 검거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경찰국 측은 의사당 난입 가담자 수를 한 8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